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올해로 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4살 돌싱맘입니다.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모처럼 근무가 없는 날 커피 한잔하며 다른 분의 사연을 듣고 있는데 예전 생각이 나네요. 예전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사실 저는 약 2년 전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어린아이를 들쳐매고 신혼집을 나오던 그 비참했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의 바람이기도 했지만 늘 저를 무시하고 깔보던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처음엔 귀하게 키운 아들이 장가간다고 하니 보통의 시어머니들이 느끼는 서운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시어머니는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저를 막대하셨죠. 본인도 같은 여자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셨던 건 물론이고 수치심을 안겨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정말 지옥이나 다름없었는데 저를 쏙 빼닮은 아이를 보며 겨우 버텼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 많은 공감과 위안을 얻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레 사연을 써 내려가 봅니다. 제 기막힌 이혼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도준아, 교수님이 너 부르셨는데 좀 심각해 보이더라. 얼른 가볼래? 아, 또 부르시네?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내가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뭐 때문에 부르시는 건데? 아니 나보고 대학원 진학할 생각 없냐 했는데 나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한다고 했지.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공부를 더 해.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장가도 가고 그러지. 장가는 혼자 가냐? 교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러지. 도준이 네가 탐나긴 하나 보다. 복학생인데도 수석 타이틀을 놓지 않으니. 아무튼 난 거절할 거야. 어휴, 대학이라면 지긋지긋해.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아? 나야 그렇다 치는데 넌 대학원까지 가면 그만큼 스펙 인정되잖아. 그러면 뭐해? 하기 싫은 공부 계속해야 되고 논문은 또 얼마나 많이 쓰게? 난 그럴 시간에 돈이나 벌려고. 교수님한테 잘 어필해봐. 그나저나 요즘 통 만나지를 못하네. 우리 안 본 지도 오래됐다. 그치? 너도 국가고시 준비하느라 바쁘고 나도 졸업 준비하느라 바쁘고 이래저래 시간이 안 맞네. 진짜 우리 언제 보냐. 이러다 얼굴 까먹겠어. 시험 준비도 막바지니까 조금만 더 힘내야지. 너도 교수님 잘 만나고. 그나저나 전에 입사원서 넣었다던 회사는 어떻게 됐어? 아직 연락이 없어. 벌써 2주가 넘었는데. 이런 거면 탈락한 거 아니야? 진짜 마음 접고 대학원 가야 하나. 혹시 모르니까 더 기다려봐. 나는 대학원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아휴, 모르겠다. 일단 다녀와서 알려줄게. 저는 대학 시절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는 간호학과, 남편은 경제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에게 친구 그 이상의 감정은 없었지만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알고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호감이 생기더군요. 공부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정말 친구같이 편한 연인 사이로 잘 지냈습니다. 제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낮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과외나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런 제 사정을 알고는 심적으로 많이 위로를 해준 사람이기도 해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가 IMF의 영향으로 부도가 났고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아버지는 몇 개월 뒤 황망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병으로 엄마까지 돌아가셔서 졸지에 고아가 되었답니다. 왕래하던 친척도 없었고 유일한 가족이었던 언니는 어린 저를 보살피기 위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었어요.
저는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생계의 보탬이 되어야 했기에 간호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언니가 공장에서 일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고 제가 대학교 2학년이 시작될 무렵 모든 빚을 다 갚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유진아, 도준아, 너네는 결혼 언제 할 거야? 결혼? 갑자기? 아니, 유진이 너 국가고시 합격하고 당장 다음 달부터 병원에서 근무 시작인데 둘이 만난 지 제법 된 거 아니냐? 누나, 아직 멀었죠. 저희 나이 이제 28인데요. 저도 이제 막 대학원 탈출했는데. 맞아.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더 지나야지. 그리고 당장 결혼 생각 없어.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할 결혼이긴 하지만 이왕 하는 거 준비 좀 하고 하려고요. 아직 자리도 안 잡은 상태에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하면 너무 섣부른 거 아닌가 싶어요. 너희들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나저나 누나는 요즘 사업 어떠세요? 몇 개월을 개고생하시더니 만족하시나요? 진짜 개고생한 보람이 있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 나도 자리 잡으면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이라는 걸 좀 다녀볼까 해. 이 분야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거든. 언니 잘 생각했어. 검정고시 준비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말해. 나랑 도준이가 얼마든지 도와줄게. 맞아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저희만 믿으세요. 그리고 사업 더 번창하실 거예요. 말이라도 고맙다. 아무튼 오늘은 유진이 국가고시 합격 축하하는 자리니까 다 같이 짠할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생각보다 늦은 합격이었지만 이제라도 제 할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 너무 기뻤어요. 남편은 결국 대학원에 진학해 몇 년간 공부를 더 했고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만나온 시간만큼 결혼을 한다면 당연하게 서로를 생각하게 되었고 무언의 약속을 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유독 하얀 눈이 날리던 크리스마스였어요. 남편은 어렵사리 대기업 취업에 성공했고 그동안 뒷바라지해줘서 고맙다며 해돋이도 볼 겸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저희는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고 오래간만에 사회에서 벗어나 자유도 만끽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 저희에게 갑작스레 아이가 찾아왔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입장이라 시댁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오랜 시간 만나왔지만 시댁에는 처음 방문했던지라 무척이나 떨리고 어찌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도준아, 나 너무 떨려. 어머님이 나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옷차림 너무 과하지 않아? 전혀 과하지 않아. 우리 엄마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는데 우리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냥 인사드리러 오는 것도 아니고 결혼 허락받으러 오는 거고. 더군다나 혼전 임신이 어른들 시선에 좋을 리 없잖아. 난 그게 너무 걱정돼. 에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엄마한테 미리 말해놨어. 근데 화도 안 내시고 일단 인사시키라는데. 정말? 화를 안 내셨어? 응,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안심해. 너무 긴장하면 아이한테 안 좋다더라.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였잖아. 조금 앞당겨졌다 생각하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어휴, 청심환이라도 먹고 올걸. 그 정도야? 곧 도착하니까 조금만 참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우리 도준이가 그렇게 입방정 떨어댄 여자친구구나. 그래, 일단 이리 와서 식사부터 해요. 강원도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네,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엄마,
뭘 이렇게 많이 차려놨어? 오랜만에 우리 아들 온다는데 이 정도는 차려놔야지. 네 아버지는 조금 있다 온다는구나. 밖에서 친구들 만나고 금방 온대. 아버지는 이런 날도 꼭 나가신다니까. 내 말이. 아무튼 어서 앉아서 먹자. 그나저나 유진이라고 했지? 너 임신했다며? 네, 어머니. 그렇게 됐어요. 저 그만큼 도준 씨 많이 사랑해요. 그래도 염치라는 건 있나 보구나. 난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야. 아내로서 남편 내조 잘하고 그러면 된다. 알겠니? 에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각자 할 일 하면서 알아서 사는 거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남편이 기가 살고 남편이 잘 돼야 집안도 사는 거야. 너 왜 대답 안 해? 네,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내, 며느리 도리를 언급하시며 남편 내조에 힘써야 한다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집안 사정 이야기를 하니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에 대해 조금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언니가 사업을 하고 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시더라고요. 시아버지도 꾸미는 거 좋아하시고 외향적인 분이시라 쿨하게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몇 개월 뒤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초산인데다가 난산이어서 한참을 진통하고 결국 제왕절개를 했는데 수술 후유증이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가뜩이나 붓기도 안 빠지고 산후탈모도 정말 심하게 와서 영화에 나오는 골룸이라는 캐릭터 같았습니다. 피부도 예전 같지 않고 몰라보게 변해버린 모습과 육아의 쓴맛을 느끼며 하루하루 지쳐만 갔습니다. 유일하게 언니만 제 걱정을 해주었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각자 할 일 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유진아, 육아하느라 많이 힘들지? 지난번에 언니가 지어준 약은 다 먹었어? 산후보약 잘 짓는 데서 지어온 건데. 응, 다 먹었어. 현아가 고집이 좀 센가 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찌나 울어대는지. 어휴, 한참 그럴 때라더라. 아기들이 말이 안 되니까 우는 걸로 의사소통한대. 돌정도 되고 말귀 알아들으면 숨통 좀 트인다니까 조금만 버티자. 한참 남았잖아. 그나저나 언니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며? 그건 잘 끝난 거야? 다행히. 언니, 아마 내년부터는 중국이랑 동남아에도 옷 수출할 것 같아. 와, 대박이다. 지금도 잘 되는데 그땐 더 대박이네. 그래서 사무실 자리 알아보고 있어. 지금이야 규모가 작으니까 나랑 직원 2-3명이 일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렇지. 그나저나 오늘 제부 늦는데? 힘들 때 같이 도와야지. 매번 보면 너만 고생하는 것 같아. 에이, 아니야. 그이가 요즘 회사 일로 바빠서 그래. 이해해야지 뭐.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가끔 보면 제부 혼자 일 다 하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언니가 조금 전에 내 계좌로 500만 원 넣었어. 아무래도 일하던 애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려면 여러모로 돈 필요할 거야. 어디서 말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필요할 때 써. 원래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뒷주머니 정도는 차고 있어야 해. 언니,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매번 고마워. 아니야, 또 연락할게. 주말에 힘들면 전화해. 언니가 아기 봐주러 갈게. 몸조리도 어느 정도 끝나고 조금씩 운동을 해볼까 했는데 좀처럼 컨디션이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언니 덕분에 몸에 좋다는 보약도 지어 먹고 비싸다는 해외 영양제도 사 먹었는데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살도 찌고 몰라보게 변해버린 모습에 예전 제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후 우울증까지 와버린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시어머니의 간섭이었습니다. 아이가 100일이 지날 무렵 강원도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셨고 이때다 싶었는지 신혼집에 매일같이 드나드셨어요. 처음에야 손주 보고 싶으셔서 그러시겠거니 했고 반찬도 자주 챙겨다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살림이며 육아며 참견을 안 하시는 날이 없더라고요. 칭찬도 계속 들으면 욕처럼 들린다는 말이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얘,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아휴, 도대체가 올 때마다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 치운다고 치웠는데 계속 이러네요. 제가 조금 더 신경 쓸게요. 매번 이렇게 와서 지적해주면 뭐해. 고쳐지지가 않는데. 너 내가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우리 도준이 내조 잘하라고 했지? 요즘 볼수록 말라가던데 너 설마 밥도 안 챙겨주는 거니? 아니요. 웬만하면 챙겨줘요. 그이가 새벽에 나갈 때도 있고 안 먹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맛이 없으니까 안 먹는 거지. 네 꼬락서니를 봐라. 밥맛이 돌게 생겼나. 애 낳은 지 시간 좀 된 것 같은데 어쩜 너는 붓기가 그렇게 안 빠지니?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몸에 문제는 없어요. 그냥 수술 후유증이라고 하는데 시간 지나면 점차 좋아질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기 분유 이거 먹이지 말랬지. 이 브랜드 말 많다고 내가 몇 번 말해? 무조건 유기농으로 먹이고 내복도 요즘엔 오가닉인지 뭔지 좋은 거 잘 나왔더라.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아기를 이렇게 벗겨놓고 키우면 어떻게 해? 아기가 태열이 있어서 시원하게 해주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알려주신 그 유기농 분유, 현아한테는 안 맞아요. 자꾸 개워내고 설사하고요. 네가 뭘 잘못한 거겠지. 여자애인데 이렇게 벗겨놓고 키우면 몸 차가워져서 네 꼴 난다. 어릴 때부터 관리해줘야 하는 거야. 도대체 넌 잘하는 게 뭐니? 저도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현아 보느라 정신도 없고 몸도 제 몸 같지 않아서요. 그건 네 탓이지. 네 몸은 네가 알아서 간수해야 하는 거다. 그리고 이번에 그릇 싹 바꿔. 아무래도 애 있는 집에 오래된 거 갖다 쓰는 거 맘에 걸린다. 그러니 내가 주문해 줄 테니까 다 바꾸거라. 알겠니? 네, 알겠어요. 그리고 도준이 오면 밥 해 먹이고 반찬 두고 갈 테니까 꼭 먹여라.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매번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10년은 더 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이 예방접종도 할 겸 오랜만에 콧바람 좀 쐬려고 시내에 나왔습니다. 언니와 만나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시는데 이런 해방감 정말 오랜만이더라고요. 언니가 고맙게도 탈모 치료센터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큰 마음 먹고 요가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살을 빼는 데에는 격한 운동이 최고였지만 지금은 흐트러진 몸을 조금 풀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거든요. 그렇게 언니와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제 눈앞에 익숙한 실루엣이 지나갔습니다. 한껏 멋을 낸 시아버지가 웬 여자와 함께 다정히 걸어가는데 처음엔 시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금 보니 제 또래는 돼 보이는 듯한 젊은 여자였고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희 자매는 시아버지의 뒤를 몰래 쫓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가는 방향이 같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아버지가 향한 곳은 집도 식당도 카페도 아닌 모텔촌이었어요. 한참이 지난 뒤 시아버지가 나오셨는데 그 여자와 대화하는 걸 듣고는 서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니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몸이 떨리더군요. 우선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얘, 너는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니? 이 더운 날에 날 세워두고 싶어? 늙은 시어머니 밖에서 쪄 죽게 생겼는데 넌 뭔 짓 한다고 전화를 안 받아. 잠시 샤워하고 있었어요. 현아 자는 김에 얼른 씻으려고 했죠. 이 시간에는 어쩐 일이세요? 네 시아버지도 없고 혼자 심심해서 왔다. 그 양반은 허구한 날 밖으로 나돌아다니잖니. 너 지난번엔 내가 주문한 그릇 받았지? 네, 잘 받았어요. 매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그나저나 너는 다이어트 할 생각 없니? 네? 지금 당장은 없어요. 우선 컨디션 회복이 목표라 요가 등록해서 다니고 있어요. 뭐? 네가 요가를 다닌다고? 쭉쭉 빵빵 몸매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어딨어요. 오히려 지금 다니면 좋다더라고요. 언니가 소개해줘서 탈모 클리닉도 다녀요. 아주 돈 지랄을 하는구나, 돈 지랄을. 너 그런 거 해도 소용없어. 그나저나 아무리 집이라도 그렇지 시어머니가 왔는데 펑퍼짐한 원피스나 입고 계집이 돼서 꼬락서니가 그게 뭐냐? 이게 뭐 어때서요? 저 평소랑 똑같은데. 아이고, 거지가 와서 친구하자고 하겠다. 너 제발 관리 좀 해라. 그 모양으로 다니니까 지 서방이 바람이 나지. 쯧쯧.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바람이 나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지금 꼬락서니 보면 정말 말도 아니거든? 관리라는 걸 하긴 하는 거냐? 이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어머니 그이가 바람을 피워요? 몰랐니? 도준이 여자 생겼나 보더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너보다 훨씬 젊고 예쁘더라. 그러니 너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두렴. 어머니는 그이가 바람을 피우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 바람이란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게 이혼하라는 거죠? 지금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어머머, 얘 말버릇 좀 봐. 야, 도준이가 그럴만하니까 그러지. 네 몸뚱이를 봐라. 내가 남자여도 너한테 흥미 잃겠어. 어머니 정말 말씀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하긴 뭘 심하니? 자기 관리 못하는 건 그만큼 네 인성을 나타내는 거야. 우리 아들이 한다면 하는 놈이잖니. 원래 꿈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법이야. 그러니 너도 보고 반성 좀 해. 언제까지 그 꼴로 살래?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늘은 이만 가주세요. 바로 시아버지가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 남편까지 저와 아이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웃긴 건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고 저한테 분발하라는 듯이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말에 충격을 받은 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차근차근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잔뜩 신경질을 내시고서는 집으로 가셨고 저는 아이를 재우고 깊은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바람을 피운 이상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할 이유는 없었어요. 제 두 눈으로 사실 확인을 해야 했고 그날 저녁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실행 중이던 은행 앱이 먼저 켜졌는데 누군가한테 매달 300만 원씩 보내고 있었고 사진첩에는 수많은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당연히 자기, 여보, 사랑해 어쩌고 남발하면서 누구보다 애틋한 사이였고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제 휴대폰으로 전송시켰습니다. 그날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아침이 되자마자 언니에게 속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언니, 나 사실 말할 거 있어. 지금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거든? 근데 언니한테는 적어도 비밀 만들지는 말아야겠다 싶어서. 뭔데 그래? 말해봐. 무슨 일 있는 거야? 사실 나 요즘 자존감 바닥인 거 알지? 근데 어머니가 와서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 무슨 말?
혹시 네 속 긁어놓으신 거야?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 아, 일단 이야기 좀 들어봐. 나도 화나고 짜증나는데 이게 오히려 잘 됐다 싶은 거 있지? 뭔데 그래? 빨리 말해봐. 글쎄, 도준이가 바람을 피운대. 뭐? 제부가? 아니, 아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지 주제에 무슨 바람이야? 내가 어제 휴대폰이랑 이런 거 다 뒤졌는데 회사 동료 같더라고. 뭐 이미 만난 지도 오래된 것 같더라. 서로 여보, 자기 하는데 회의감 들고. 어이가 없네. 야, 부전자전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못들 하는 짓이라니? 내 말이 그 말이야. 이참에 다 까발리고 이혼해버릴까봐. 어차피 다른 여자랑 붙어 먹었는데 더 이상 같이 사는 의미도 없잖아. 그건 그렇지. 그래서 너 어떻게 하게? 시댁에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오게. 디데이에 언니한테 현아 좀 잠시 맡길게. 그래도 되지? 그럼. 이혼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요즘 이혼이 흠이니? 새 출발하면 그만이야. 이참에 너도 몸조리 제대로 해서 복직도 하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정말 그럴까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무튼 이번 일만 해결하고. 그래, 이 언니가 응원할게. 저는 며칠 뒤 시댁에서 저녁을 먹자는 핑계로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이어트를 해도 모자란데 뭘 더 얼마나 챙겨 먹으려고 그러냐며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미래는 모른 채 말이죠. 남편도 시아버님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저 밥 먹자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하실 뿐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야무지게 하고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 있으면 빨리 하라며 저를 나무라셨죠.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가족 간의 기본 예의는 지켜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식사하고 다 모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요. 뭔데 그러니? 너 무슨 사고라도 친 거야? 사고는 제가 아니라 그이가 친 거겠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사람 바람 피우고 있다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바람이라니. 누가 그래? 증거 있어? 그건 그냥 내가 홧김에 한 소리잖냐. 뭘 귀담아 듣고 그래. 누가 홧김에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외모 지적질하면서 그렇게 언성을 높여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는 거야? 따져야죠. 그래야 제가 좀 덜 억울하니까요. 아, 이참에 말할게. 여보,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너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아닌데? 당신 이지영이라는 사람 알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할 줄 아나 본데 바람을 피울 거면 좀 철저하게 숨기기라도 하던가. 대놓고 휴대폰에 사진 찍어놓고 메시지도 안 지우고 턱하니 있는데. 그리고 어머님,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마음 정리가 좀 수월했네요. 너 지금 이게 무슨 태도야? 아직 애가 돌도 안 됐는데 무슨 이혼이니? 내가 홧김에 한 소리라고 했잖아. 정신 차리세요. 저 맨날 그렇게 모진 소리 듣고 제정신으로 살 위인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치기 전에 이혼하려고요. 너 이혼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니?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바람 한 번 정도는 피울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이혼이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머님 말씀처럼 정당화될 수 있다 생각하냐고. 거봐, 아무 말 못하지? 어머님, 이 사람 인정했잖아요. 그러니 저 이혼할게요. 너 생각이 너무 짧구나. 너 같은 며느리 애초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네가 그렇게 드세게 구니까 바람이 나지. 아, 그래서 아버님도 바람나셨구나. 어머님이 너무 드세셔서 그런지 완전 청순가련한 스타일 만나시던데? 뭐
너 그게 사실이니? 그럼 어머님처럼 거짓말이라도 할까봐요? 여기 서류 봉투에 증거 다 담겨 있고 이혼 서류까지 있으니까 천천히 살펴보세요. 그럼 전 이만 갑니다. 아, 그리고 여보. 신혼집은 이번 주에 짐 정리 끝나는 대로 바로 내놓을 거야. 어차피 내 명의로 된 집이니까 불만 없지? 위자료랑 양육비 받았다 칠 테니까 그냥 조용히 닥치고 떠나. 알겠어? 야! 그렇게 저는 시한폭탄을 터뜨리고는 유유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며칠을 울고불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이혼만은 안 된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사정했지만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이미 다른 여자와 몸을 섞어놓고 아무렇지 않게 저와 살겠다고 하는 건 너무 양심 없는 짓이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생각보다 제가 가진 재산이 많은 걸 알게 되자 저를 대하는 태도가 싹 달라지셨습니다. 역시나 매몰차게 대했고 원만하게 이혼해주지 않으면 위자료, 양육비,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 보상금까지 청구한다고 협박했어요. 그랬더니 돈에 예민했던 시어머니는 남편을 구슬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니 이혼이 성사되었고 저희 부부 사이는 끝이 나고 말았어요. 저는 언니의 도움으로 베이비시터를 고용했고 운동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간호사로 취업을 해야 했고 이참에 건강한 몸도 되찾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꼬박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저도 동네 병원에 재취업했습니다. 언니는 해외를 오가느라 정신이 없지만 상상 그 이상으로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죠.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남편은 회사 다니다가 불륜인 거 소문나서 지방으로 좌천됐고 그 상대 여자도 유부녀였는데 가진 거 없이 쫓겨났다고 하네요. 물론 시부모님도 이혼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따라 지방으로, 시아버지는 혼자 따로 사시는 걸로 압니다. 이제 저와 끝난 사이니 굳이 신경 안 쓰려고요. 종종 아이를 핑계로 연락을 해오긴 하지만 깔끔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엇나가지 않고 올바르게 건강하게만 잘 자라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우리 가정은 남들과 다르냐고 묻는 날이 오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직 나이도 젊고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면 더 해볼 거고 아이와 저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런 저의 앞날 응원해 주시리라 믿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